내일장에선 어떤 이슈가 나올지 매일경제 내일신문을 먼저 체크해보면서 내일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도 세워볼게요. 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하단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주주 충실 의무 상법안 국회 통과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279명 중 찬성은 184명, 반대는 91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주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중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우리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방금 이렇게 주주 충실 의무 내용을 담은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주주를 위한 정책이 많이 없다. 이제 비주주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한국 증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충실 의무가 좀 의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앞전에 했었던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더 반강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 자체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들로 좀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좀 적극적인 좀 정책을 할 수가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밸류업에 대한 정책 자체가 조금 노이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게 그냥 권고를 하는 정도고 자율 참여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는 기업만 참여를 하고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좀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는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도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증시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기업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아무래도 전자주주 투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이제 굉장히 적게 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분명하게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성장주 같은 기업은 이제 계속해서 지분을 이제 좀 포기를 하면서 투자를 받고 있었던 입장에서 이거를 악용하는 이제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최대 주주보다 좀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뭔가 딴지를 걸 수가 있고 새롭게 사업을 하고 뭔가 진행을 하고 투자를 받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된다라고 하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현금도 부족할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반강압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하나 또 의결권을 찾아가서 이제 대리 투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기업 입장에서도 새롭게 추진하는데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악용 사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심하게는 기업을 뺏기는 사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악의적인 M&A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도 계속해서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판 커지는 수소 경제라는 특집 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 기사부터 읽어보시죠. 수소 공급망 장름 자가 승자다. 바다 위 9,000km 실어 나르는 일본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이 수소 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의 해상 운송에 성공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수소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향후 1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15조 엔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3분의 1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본은 수소 관련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한국은 아직 인프라와 법 제도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다음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바로 하단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2세대 수소차 주도권 잡아라. 현대차와 도요타 질주에 중국 맹추격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네,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시장의 변화가 불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양분하던 이 구도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현대차는 2014년에 세계 최초 수소차 넥소를 출시한 이후 수소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맞았는데요. 넥소의 2세대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2세대 수소차 모델을 내놓은 이후에 4년 만에 다시 새로운 크라운 수소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소차 시장이 최근 정체된 틈을 타서 중국에서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차 판매를 늘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의 5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감을 느낄 탓일까요? 현대차와 도요타는 10년에 걸쳐서 경쟁 구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협력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업계 회장들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소차 시대에 어떤 바람이 불어들지 이에 대한 부분 김민성 매니저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최근 현대차가 수소차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 수소 연료 공장을 짓는 등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될까요? 저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차 성장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에서 수소차 출시한 게 사실 넥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모델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추가 모델이 형성이 돼야지만 여기에 대한 좀 인프라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대비해서 모델이 굉장히 적고요. 지금 넥소를 제외하고는 이제 수소 버스라든지 수소 트럭 이런 거밖에 좀 상용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도 더욱더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수소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기차도 지금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수소차는 이거보다 인프라가 더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다, 이게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수소차가 아무리 많이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를 먼저 팔기 위해서는 수소차 인프라를 먼저 확대하는 게 우선적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가 되기 위해서 전기차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을 했던 것처럼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를 좀 더 빠르게 좀 확충을 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공기청정기의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보다 좀 더 효율이 좋은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좋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추가적인 시작점이고 이걸로 멀티플을 가져오기에는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나타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답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 인사이트까지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